김민재의 분노,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전술에 대한 항의였나. 손흥민의 프리킥 이전, 대표팀은 붕괴 직전. 경기 도중 김민재가 동료 선수의 플레이에 격분하며 날선 외침을 터뜨린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다. 일부 팬들은 김민재가 저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라며 그 내막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김민재의 감정 폭발을 단순한 경기 내 감정 기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리더십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수비 라인을 조직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점, 선수 간 전술적 이해도가 현저히 낮았던 상황 등이 김민재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의 불만을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의 흐름은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뒤바뀌었다. 볼리비아 대표팀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 역시 손흥민의 프리킥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쪽 흐름이었다 고 평가하며 그 장면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만큼 한국이 그 전까지 졸전이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경기 초반 한국 대표팀은 사실상 전술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 중심에는 김민재가 있었다. 수비를 이끌던 그는 경기 중 한 동료 선수에게 거칠게 소리치는 모습으로 단순한 불만이 아닌 전술적 혼란에 대한 항의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선수들이 경기 중 공개적으로 전술을 반박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집단적 불신의 신호일 수 있다. 며 홍명보 감독 체제 내 신뢰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온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경기 중 김민재가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낸 장면으로 논란이 일던 가운데 홍 감독의 해명은 오히려 팬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수들에게 실험하고 싶었다. 는 홍명보, 전술 비판엔 유체이탈 화법. 홍 감독은 FIFA 랭킹 76위인 볼리비아를 상대로 손흥민의 프리킥골이 나오기 전까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과 다른 포메이션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달리 400 형태 4-0-0의 새로운 포메이션을 시도했다. 선수들이 짧은 시간 내에 낯선 전술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현장 기자들은 공격 패턴이 지나치게 단조롭고 전개 방식의 다양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홍 감독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반복해 실망감을 안겼다. 홍 감독은 이어 그동안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다 고 덧붙였지만 경기에 혼란스러웠던 양상과 선수단의 동요를 감안했을 때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포백 문제가 아니다. 이재성의 배치가 핵심 문제. 경기를 분석한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포백 400이냐 3백 300이냐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이들은 공격진 내 전술적 배치, 특히 이재성의 위치 선정이 경기 흐름을 꼬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성을 손흥민과 함께 최전방 투톱 라인에 세운 결정 자체가 전술 붕괴의 시작이었다. 이재성의 강점은 중원에서의 연계와 활동량인데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면서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이 무너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반이 0-0으로 종료될 즈음 선수들이 느끼던 심각성과 긴장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의 인터뷰는 현장의 위기감과 전혀 맞물리지 않았다며 이 디스크넥트가 오히려 선수단 내부의 동요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홍명보 감독의 실험적 전술은 단순히 낯설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축구의 기본 구조를 무시한 위험한 도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성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전진 배치한 결정은 오히려 중원의 공백과 공격 단조화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재성의 과잉 전진, 중원 공백을 자초하다.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의 호흡이 좋은 이재성을 최전방에 배치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실제로 이재성은 이타적인 움직임과 연계 능력에서 손흥민을 지원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선수다. 그러나 문제는 그를 투톱으로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중앙 미드필더의 수정 열세다. 황희찬을 왼쪽에 놓고 이재성까지 올려버리면 중앙에서 볼을 끊고 전방으로 연결할 플레이메이커가 완전히 사라진다. 결국 중원이 붕괴되고 공격은 롱볼 위주의 단순 패턴으로 전락한다. 이 같은 분석은 홍 감독이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스템 붕괴를 자초한 셈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전술적 다양성과 유기적인 미드필더 운용을 통해 공간 창출을 노리는 반면 한국 대표팀은 중원을 생략하는 구조로 스스로 숨통을 죄었다는 평가다. LAFC 따라하기? 이재성을 부안가처럼 쓰려 한 무리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 감독이 LAFC에서 손흥민과 부안가가 보여준 투톱 시너지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팀은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투톱을 실험했나? 홍명보 감독이 LAFC의 성공 장면만 보고 무지성 베끼기를 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이재성을 부안가처럼 활용하려 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는다. 이재성은 부안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선수로 속도, 체형, 침투 방식에서 모두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선수를 억지로 투톱 역할에 기용할 경우 그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선수들이 본래의 플레이를 포기하고 억지로 맞춰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결국 이는 팀 전체에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주며 개별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일괄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전반 17분 볼리비아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던 순간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한국 대표팀 전술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성의 무리한 전진 배치가 중원을 비우며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전진한 이재성, 비어버린 중원, 수비 부담은 공격수가 떠안는다. 당시 장면에서 이재성은 손흥민과 함께 최전방에 위치해 있었고 그로 인해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이드 수비는 좌측에 황희찬 원두재, 우측에 이강인 김진규 듀오에게 맡겨진 구조였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공격수에게 과도한 수비 부담을 요구한다는 데 있었다. 공격을 주도해야 할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1차 수비까지 맡기게 되면 그들은 공을 받기 위한 전방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성이 전진하면 결국 손흥민마저 수비로 내려와야 하고 공격 전개는 롱볼에 의존하게 된다. 이재성이 중간에서 전개와 수비 연결을 맡아야 할 위치를 이탈하면서 공격수들이 뒤로 내려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는 현대 축구에서 기피하는 전형적인 전술 오류로 지적된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역할 뒤바뀐 순간 그 자리에 왜 이재성이 없나? 이어진 장면에서 볼리비아가 공을 오른쪽 사이드로 전개하자 이강인이 빠르게 1차 수비 압박에 들어간다. 손흥민 역시 협력 수비에 나선다. 문제는 그 자리에 정작 있어야 할 이재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강인이 뛰고 손흥민이 수비에 협력하는 사이 이재성은 손흥민 근처에 애매한 위치에 있다. 공격을 하자니 공간이 막혀 있고 수비에 가담하자니 거리도 애매하다. 전술적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위치 혼선은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 자체가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위치에 수비로 내려오고 오히려 그를 지원해야 할 이재성은 손흥민 근처에서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다. 김문환의 오버래핑, 덧치되다 비운 공간이 그대로 털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성의 공백으로 인해 우측 미드필드에 수적 열세가 생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전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우측 측면의 공간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김문환이 전진하면 오른쪽 풀백 자리가 텅 빈다. 볼리비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단 3번의 패스로 압박을 풀어낸 뒤 곧장 김문환이 비운 공간으로 침투했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예견된 결과였다. 중원 붕괴 공격수 수비 가담 풀백의 구조적 보완 측면 노출이라는 악순환이 단 한 명의 전진 위치 변경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손흥민의 고립과 수비 붕괴를 동시에 불러온 셈이다. FIFA 랭킹 76위 볼리비아에게도 한국 대표팀의 전술 구조는 뻔히 읽혔다. 우측 풀백 김문환이 수차례 오버래핑하며 오른쪽 공간을 비우자 볼리비아는 집요하게 그 공간을 노렸다. 그 빈자리를 커버한 것은 늘 김민재였다. 김문환이 비운 자리를 김민재가 메우는 기형적 순환, 전반 내내 반복된 비효율. 상대는 김문환이 전진하면 그 자리로 공을 밀어넣었고 김민재는 이를 커버하기 위해 평소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무리한 수비를 반복했다. 이 구조가 전반전 내내 계속되자 김민재는 결국 폭발했다. 김문환, 내려와.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김문환을 향한 외침은 사실상 홍명보 전술을 향한 항변이었다. 고 해석했다. 김문환이 개인 판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전술 구조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김민재는 그것을 알면서도 경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구조 자체에 항의한 것이다. 손흥민과의 대화, 굳어진 이재성의 표정, 팀 내 침묵의 반란. 김민재는 격앙된 상태로 손흥민에게 다가가 전반이 끝나갈 무렵 작전 논의에 가까운 대화를 나눈다. 그 직후 포착된 이재성의 굳은 얼굴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후반 교체된 이재성은 벤치에서 거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황희찬, 이강인 역시 경기 내내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은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컸다. 이들은 모두 공통의 피로감에 시달렸다. 그것은 육체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피로, 비합리적 전술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무력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침묵의 반란이라 표현하며 홍명보 감독 체제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다.